여러분은 설탕만 줄이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설탕이야 당연히 안 좋겠지만 사실 당뇨를 부르는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일상 속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습관 중 하나를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생활 방식들이 혈당을 올리고 결국엔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히 그중엔 의외로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7가지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요.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물론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라는 병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당뇨는 단순히 혈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당뇨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죠. 먼저,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4억 6천만 명이 당뇨를 앓고 있었고, 2045년에는 이 숫자가 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 사회는 당뇨를 부르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당뇨는 더 이상 특정 연령대의 병이 아니라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질환이 됐죠. 그럼 당뇨가 왜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뇨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방치하면 혈관이 손상되면서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에서 4배 증가합니다. 눈의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한 신장이 망가져 투석이 필요해지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당뇨는 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췌장암, 간암, 대장암 같은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당뇨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셨죠. 그런데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건 단순히 설탕이나 탄수화물 같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를 부르는 습관들이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습관들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의 대사 기능을 방해하고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탕보다도 더 위험한 5가지 나쁜 습관과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당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혈당과 대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행동 같지만 이 습관이 췌장과 인슐린 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혈당 조절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이 시간 동안 몸이 이미 필요한 양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췌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빠르게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조절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방출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며 곧 저혈당 상태로 이어져 더 많은 음식 섭취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과로하며 점차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이 무너져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천천히 씹고 먹는 과정은 음식을 잘게 부숴주고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반면 빠르게 먹는 습관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게 만들어 소화 과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를 빠르게 섭취하면 혈당 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빠르게 음식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유발하며 특히 고열량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체지방 증가, 체중 증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악화를 초래하여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췌장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과도한 인슐린으로 인해 혈당이 너무 낮아져 몸이 다시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혈당의 큰 변동폭은 신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며 혈관과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당뇨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위험까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고치기 어려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입당 20에서 30회 씹기를 실천해 보세요. 천천히 씹는 행위는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낼 시간을 줍니다. 식사 시간을 20에서 30분 이상으로 늘리도록 목표를 설정하세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나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 변동을 완화하며 당뇨의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행동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습관입니다. 운동 부족은 당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이 단순히 체중 관리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과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당뇨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운동은 근육이 혈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운동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신체가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는 췌장에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은 더 이상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복부 비만은 대사 건강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고 이 염증이 혈당 조절 시스템을 방해하며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운동 부족은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운동이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말초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꼭 헬스장에서 땀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더 많은 혈당을 소비하게 만들어 당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약물만큼이나 강력한 도구입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TV를 보며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이 췌장과 혈당 조절 시스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나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곤 하지만 이 습관이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몸은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저장된 포도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침을 걸은 후 첫 끼니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당뇨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아침을 걸으면 점심과 저녁 식사량이 과도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하루 중 식사를 한 끼만 거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배고픔을 느낀 몸은 다음 끼니에서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폭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췌장이 점차 손상되고 당뇨병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을 걸으면 신체의 대사율이 느려지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꾸준히 챙기는 사람들은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보다 대사 건강이 더 좋고 체중 관리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체중 증가와 대사 불균형은 모두 당뇨 발병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아침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 공급원이 아닙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침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하루 동안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로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그리고 좋은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바쁜 생활 속에서 생긴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당과 대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간단한 한 끼라도 꼭 챙겨보세요.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때 공급받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은 현대인에게 흔한 문제 중 하나지만 이 습관이 혈당 조절과 당뇨병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은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당뇨의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데요.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렙틴 수치는 낮아지고 그렐린 수치는 높아져 배고픔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고탄수화물 음식이나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체중 증가는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도 혈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또는 이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도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인슐린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이러한 혈당 변동이 반복되어 당뇨병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양치를 잘하지 않는 습관인데요. 양치를 잘하지 않는 습관이 당뇨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건강과 당뇨병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치아 관리와 당뇨병 예방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우리가 양치를 소홀히 하면 치아와 잇몸에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플라크가 방치되면 결국 치주질환, 즉 잇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치주질환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치주질환은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입안의 염증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고 결과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원래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어서 잇몸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문제는 감염이 당뇨를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당뇨가 다시 치주 질환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과 같은 당뇨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잇몸병을 치료하면 혈당 수치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치주질환 치료가 혈당을 약 0.4%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결국 양치를 잘하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치아를 상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당뇨병 발병과 관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양치와 치실 사용,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같은 기본적인 구강관리 습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화장실로 가서 칫솔을 들고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 이제 하나씩 점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